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여러분, 양궁, 농구, 당구, 탁구,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피클볼. 전혀 겹치는 게 없어 보이는 이 5가지 운동의 유명 브랜드들이 미국의 작은 회사 하나 안에서 만납니다. 시가총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 규모죠. 이름은 에스칼레이드, 종목 코드는 ESCA입니다. 탁구를 좋아하신다면 스티가를 아실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스칼레이드가 스티가 본사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북미에서 스티가 탁구용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반면 양궁의 베어 아처리, 농구 골대의 골릴라, 당구대의 브런즈윅 빌리어드, 피클볼의 오닉스는 이 회사가 직접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발표된 실적 장부를 열어보니 숫자가 아주 기묘했습니다. 동기 순이익 940만 달러, 주당 순이익 68센트, 발표 직후 주가는 8%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끝까지 읽으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관세 환급 효과를 제외한 순이익은 260만 달러, 헤드라인의 940만 달러에서 3분의 1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은 시장이 환호한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관세 환급을 걷어내고 봐도 회사의 체력은 실제로 좋아진 걸까요? 오늘 이 회사를 둘러싼 3가지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체의 미스터리. 1922년 신발과 사무용품을 팔던 회사가 어떻게 피클볼 라켓과 수영장용 농구 골대를 만들게 됐을까요? 둘째, 헤드라인의 미스터리. 940만 달러와 260만 달러. 어느 쪽이 이 회사의 진짜 체력일까요? 셋째, 선장의 미스터리. 지난해 새로 뽑은 최고 경영자는 불과 7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이 회사의 역사와 아주 깊게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짜인지 아니면 관세 환급이 만든 일회성 착시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장부의 반전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이 회사의 뿌리는 2갈래입니다. 1922년에 설립돼 신발과 사무용품을 취급하던 윌리엄스 제조회사, 그리고 1927년에 시작한 양궁용품 회사 인디언 아처리 앤드 토이입니다. 여러 기업 결합을 거친 뒤 1973년 회사 이름은 에스칼레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해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상장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장수 상위 1%에 들어가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신발과 사무용품을 팔던 회사가 어떻게 스포츠용품 기업이 됐을까요? 성장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시장을 처음부터 개척하기보다 이미 이름값 있는 브랜드를 사들여 제품과 유통망을 키우는 겁니다. 2022년에는 브런즈윅 빌리어드의 브랜드와 관련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궁 화살 브랜드 골드팁과 야외 게임 브랜드 올코른홀을 추가했고요. 각 분야에서 이미 고객에게 알려진 브랜드를 하나씩 모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스포츠용품계의 백화점입니다. 이 브랜드들로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구 브랜드 골릴라는 최근 수영장용 농구 골대를 내놨습니다. 소금물과 염소에 견딜 수 있도록 부식에 강한 소재를 사용했죠. 뒷마당에 농구 골대를 세우던 회사가 이제는 수영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피클볼 브랜드 오닉스는 카본 파이버 라켓을 내놨고 당구 부문에서는 카본 파이버 큐 샤프트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매출은 5,770만 달러, 1년 전보다 약 6% 늘었습니다. 양궁과 안전용품, 탁구와 농구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양궁 매출에는 지난해 인수한 골드칩의 실적이 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6% 성장이 전부 기존 사업의 힘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3번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아르민 베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취임합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뒤인 10월 말,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회사는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고 곧바로 임시 최고 경영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패트릭 그리핀. 그리고 그는 올해 3월 정식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내부 승진자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그리핀은 1976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습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이사회 의장을 맡았죠. 에스칼레이드를 지금의 스포츠용품 전문기업으로 키운 핵심 인물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패트릭은 2002년 에스칼레이드에 입사했습니다. 영업과 제품, 기업 개발을 거쳤고 특히 이 회사의 성장 공식인 브랜드 인수를 오랫동안 담당해왔습니다. 아버지가 23년 동안 이끌었던 회사에서 아들은 24년 동안 경험을 쌓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겁니다. 지분 구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주주총회 자료를 보면 가족 관련 법인과 신탁 등을 포함한 그의 수익적 소유 지분은 약 20%입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월급쟁이 경영자와는 이해관계의 크기가 다릅니다. 회사가 잘 되면 그의 자산도 함께 커지고 잘못되면 손실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이른바 스킨 인 더 게임이 있는 경영자죠. 다만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경영권과 지분이 특정 가족에게 상당히 집중된 구조는 책임 경영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외부 견제력이 약해지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점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가족 경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감정을 빼고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은 94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 효과를 제외하면 260만 달러입니다. 차이는 680만 달러. 계산하면 이번 분기 순이익의 약 70%가 새로 물건을 팔아 번 돈이 아니라 과거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게 되면서 생긴 일회성 이익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세 환급을 공짜로 생긴 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과거에 비용으로 냈던 관세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이죠. 다만 앞으로 매 분기 반복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이익 940만 달러는 완전히 의미 없는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관세 환급 효과를 제외한 이비타는 390만 달러에서 47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약 21% 증가입니다. 이비타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수익성을 보는 지표이죠. 관세 환급 효과를 걷어낸 뒤에도 수익성이 실제로 개선된 겁니다. 다만 이 21%에도 지난해 인수한 골드팁의 실적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적의 착시가 살짝 존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착시 아래에 실제 개선도 있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4.7%에서 26.2%로 올랐습니다. 현금은 약 1,640만 달러, 총 차입금은 약 1,490만 달러. 현금이 차입금보다 약 150만 달러 많아지며 순현금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숫자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2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70만 달러로 1년 전 1,330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진과 재무 구조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뒷걸음질 쳤고 매출 성장에는 인수 효과가 섞여 있습니다. 체질 개선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감정을 완전히 빼고 이 회사의 위험 요소 3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없어도 당장 문제없는 소비재라는 점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소비자는 농구 골대나 당구대부터 사지 않습니다. 당구대를 안 산다고 당장 굳는 사람은 없죠.
스포츠용품은 경기가 꺾일 때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도 야외 게임 부문은 수요가 약했습니다. 둘째, 판매처 집중과 재고입니다. 지난해 기준 상위 고객 두 곳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는 재고가 약 7,120만 달러 쌓여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한 곳이 주문을 줄이면 판매는 늦어지고 할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제품은 팔리기 전까지 현금이 아니니까요. 판매가 늦어지면 어렵게 올린 매출 총이익률도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세와 원가입니다. 이번 환급은 과거에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게 되면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입니다. 앞으로의 관세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거나 운임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면 회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일부 포기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효과가 사라지는 다음 분기부터가 실제 수익성을 확인할 시험대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에스칼레이드는 1922년 신발과 사무용품 회사, 1927년 양궁용품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1973년 나스닥에 상장한 뒤 50년 넘게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양궁과 농구, 당구, 피클볼, 탁구에 걸친 스포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를 23년간 이끌었던 전임 최고 경영자의 아들이자 24년차 내부자인 패트릭 그리핀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이 폭발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 약 70%는 관세 환급 효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착신은 아닙니다. 관세 환급 효과를 걷어낸 이비타도 21%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증가에는 인수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관세 환급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이비타가 계속 늘어나는가? 그리고 그 성장이 기존 브랜드의 유기적 성장으로 이어지는가? 둘째, 26%대로 올라간 매출 총이익률이 할인 판매 없이 유지되는가? 셋째, 7천만 달러가 넘는 재고가 줄어들고 감소한 영업 현금 흐름이 다시 회복되는가? 넷째, 패트릭 그리핀 체제 아래에서 좋은 브랜드를 사들여 키우는 이 회사의 오랜 성장 공식이 다시 작동하는가?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순이익의 70%는 관세 환급이 만든 착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걷어낸 기초 체력도 21% 좋아진 건 팩트입니다. 이제 회사의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죠. 관세 환급과 인수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회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스칼레이드는 100년의 저력을 다시 증명하는 알짜 기업일까요? 아니면 일회성 이익에 가려진 평범한 소비재 회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은 숫자를 읽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이야기 뒤에서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